이번 시간은 카멜라 해리스의 상승세가 멈추고 다시 트럼프의 우세로 미국 대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헤드라인 먼저 볼까요? New poll suggests Harris's support has stalled after a euphoric August.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도의 희열감에 빠졌던 8월이 지나고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Is Kamala Harris's surge beginning to ebb? 카멜라 해리스의 상승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컬리지가 Among likely voters,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전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8% 대 47%로 트럼프가 narrowly ahead, 근소하게 해리스에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약간 놀라웠는데 대략 지난 한 달 만에 Non-Partisan National Survey,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최근 몇 주 동안 시들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포기 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등 언론의 매우 이상적인 뉴스들의 혜택을 카멜라 해리스가 받아왔고 정치적으로 political sugar high, 일시적 흥분 상태에 있었던 해리스가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던 2주 후에 그러한 일시적 상승세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말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우세 혹은 강점들. We never know whether the polls are right until the votes are counted. 이 여론조사가 맞는지는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선거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러한 우세점들만으로도 그를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He's more popular than before. 트럼프는 과거보다 지금 더 인기가 있다. 전체적으로 46%의 투표 가능한 유권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중요한 이슈들의 강세를 갖고 있다. 당신이 투표 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이슈에 나은 사람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Whatever that may be for them. 그 이슈가 무엇이건 간에. 또한 트럼프가 He occupies the center. 중도를 점유하고 있다. 거의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지나치게 진보도 아니고 지나치게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와는 달리 거의 반 정도의 유권자들이 해리스는 지나치게 왼쪽, 즉 진보 경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41% 정도만 해리스는 중도 성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트럼프에 대해서 overlooked advantages, 간과되어진 트럼프의 강점들 중에 하나다. 그가 많은 점에서 정치적 주류에 벗어나 있지만 그는 많은 이슈들에 있어서 10년 전에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이 가질 만한 많은 입장들을 트럼프가 취해왔다. 트럼프는 He's seen as the change candidate in a nation
that wants change. 트럼프는 변화를 원하는 국가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포기 후에 민주당원들의 기세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나라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고 있고 and that the nation is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확실한 다수, 즉 61%의 투표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과는 매우 다른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후보가 이 선거에서 변화를 대표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 후보는 트럼프다라고 응답했다. 오직 40%만 해리스가 변화를 대표한다라고 말했고 반면에 55% said she represented more of the same. 55%는 그녀가 바이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물론 많은 정치적 약점들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세이고 worse for Miss Harris. 해리스에게 더 안 좋은 것은 she is seen as having few strengths. 그녀가 갖고 있는 강점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라는 것이다. Is Harris getting defined? 해리스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밝혀질까? 그녀는 중도층에 그다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고 탄탄한 정책 플랫폼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boilerplate democratic message, 반복되고 표준화된 민주당의 메시지를 그녀는 주로 고수했다. 예를 들면 낙태,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 물가, 민주주의 이런 이슈들이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Despite a month of favorable coverage, 한 달 동안의 우호적인 언론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Still don't know enough about her. 여전히 해리스에 대해서 충분히 모른다. 28%가 말하기를 그녀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라고 말했고 트럼프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오직 9%에 불과하다. 거의 반 정도의 유권자들이 해리스는 너무 자유주의거나 너무 진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해리스가 국경 문제에 적어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녀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별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부럽지 않은 조합이다. 해리스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규정할, 즉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밝힐 충분한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화요일에 있을 대선 토론이 그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기사는 끝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카멜라 해리스의 상승세가 멈추고 다시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로 미국 대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